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9월 12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신문의 일면 토본 모두 어제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TV 토론이었습니다. 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 해리스 판정성, 동아일보도 해리스 판정성 한 방은 없었다. 더 치열해질 55일, 미국 대선까지 남은 기간 55일이죠. 미국 대선 TV 토론 시청자를 바로 토론이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토론 전에는 예상을 한 겁니다. 해리슨이 승리를 할 것이다 50, 트럼프가 승리를 할 것이다 50. 그런데 막상 토론이 끝나고 나서는 해리스가 승리했다 63%, 트럼프가 승리했다 37%. 자, 시청자 63%가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잘했다. 부동층에서 유권자의 해리스 호감도가 30에서 48%로 급등했다. 저번에 트럼프가 피격을 돼서 그 귀에 총을 맞고 성조기를 배경으로 싸우자 외치는 모습이 사진에 실렸을 때만 해도 선거 끝났다 그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 바이든이 물러나고 해리스가 대타로 투입되면서 좀 전세가 그 상황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아직 뭐 한 3년 가까이 남아 있죠. 자, 그런데 여론조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갈등설이 계속 불거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한 것을 두고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심의위원회가 또 다시 소집이 돼서 최재형 씨가 요구한 거,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 이전에 이 김건희 여사 문제도 마무리되지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김건희 여사가 또 현장 시찰 같은 것을 해서 이런저런 구설수에 올라 있고, 무엇보다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 응급실 문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막 겹치고 있죠. 북한은 또 오물풍선 쏘고 거기다가 오물풍선 날려서 거기 기폭제까지 달아서 화재까지 일어나고 어수선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대륙간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아침에 또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서로 힘을 합쳐서 이걸 이겨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해서 사실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일단 오늘 데일리안과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지율 조사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동반 추락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추석 민심이 상당히 중요한데 동반 추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도 그렇지만은 오늘 아침에 나온 조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일리안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추석 앞두고 20%대로 추락을 했다. 정례 조사를 했는데 데일리안 조사에서 지지율이 첫 20%대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27.7%, 27.7, 매우 잘함이 12.8, 잘하는 편 14.9, 부정평가는 69.5%인데 70% 가깝죠. 매우 못함이 60%입니다. 60%. 못하는 편이 9.5. 어쨌든 지지율이 27.7인데 직전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5.5%로 크게 내려갔습니다. 5.5%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6%까지 크게 올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는 대구 경북에서도 60% 가까이 나옵니다. 긍정이 TK에서 보수의 텃밭이라는 TK에서 긍정평가 38.5%, 부정평가 58.8%. 부울경에서도 긍정평가 30.3%, 부정평가 69%, 거의 70% 가까운.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높고 긍정평가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의료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피로도의 증가 때문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공정 쪽에서는 분석을 하는데 이것 외에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최근의 그 한동훈 대표와의 뭐 갈등설이 다시 또 불거지고 있는 문제, 종합적인데 한동훈은 그럼 어떠냐? 한동훈도 동반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사입니다. 같은 조사 결과를 다시 데일리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차기 대권 이재명 42.4%, 한동훈 20.7%, 오세훈 7.1%인데 이재명, 한동훈 대비 8 내지 35% 격차를 벌였다. 각 지역별로. 한동훈은 70대 이상 연령대에서만 앞서고 있다. 한동훈 70대 이상 연령대에서만. 오세훈이 보수층 지지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이제 한동훈에 대한 기대가 점점 옅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세훈이 다시 부상을 하는 것은 이 우파 진영 내에서 그렇다는 거죠. 이재명이 자기 대권주자 호감도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을 추격하고는 있지만 여론조사를 거듭할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이다. 이재명과 한동훈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응답자의 42.4%가 이재명, 20.7%는 한동훈 그랬는데 직전 조사 대비 이재명은 1.7%포인트 오른 반면 한동훈은 3.5%포인트 하락했다. 이게 계속 갈수록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 우려스러운 거죠. 오세훈이 7.1, 그 다음에 조국이 6.6, 홍준표 5.0, 김동연 2.8, 안철수 2.3, 김경수 1.3, 뭐 이런 순위인데 주목되는 점은 여기서도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서도 영남권에서도 상당히 저조하죠. 이 자기 대선 주자 조사에서도 영남권에서 이재명이 한동훈을 앞서고 있습니다. 영남권에서. 이재명이 보수 텃밭인 TK와 PK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는 적게는 8%포인트, 많게는 30% 이상 한동훈 상대로 격차를 벌렸다.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이 지지율 36.1%, 한동훈은 27.5%, 그래서 8.6%포인트가 이재명이 앞섰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부산, 울산, 경남, 이재명 38, 한동훈 26, 무려 12% 이재명이 앞서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에서 이재명이 37.5, 한동훈 25.1, 12.4%, 그 뒤에 이제 오세훈 10.8. 자, 이 상황에서 지금 계속 양쪽이 갈등까지 빚는, 지금 동반 추락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갈등까지 빚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무슨 뭐 비공개 만찬을 하는데 이 윤상현 의원이 아마 이 주선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참석자가 결과적으로 윤상현, 뭐 인요한, 김민전 이렇게 친윤만 갔다. 뭐 이랬던 논란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별거 아닌데 항상 뭐 대통령이 여러 뭐 의원들과 식사도 하고 하면은 뭐 가까운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 안에 그 윤한 갈등이라는 프레임 안에 계속 이제 집어넣으니까 이게 더 증폭이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 30명 행설수설란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불과 수미터 거리, 악수도 안 나눈 윤한. 수미터 거리에 몇 미터 안 되는 거리에 있으면서 악수도 안 했다는 겁니다. 10일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요즘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 포착됐다. 인천 한 국제회의장에서 행사가 열렸는데 두 사람은 5 내지 10m 거리 이렇게 큰 행사장에 이제 헤드 테이블이 있고 거기서 하나 건너서 또 원탁 테이블에 한동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당 대표 자격으로. 그런데 대통령은 정해진 동선에 따라서 입장했다가 축사를 한 뒤에 바로 퇴장을 했는데 바로 옆 원탁에 30분 전부터 착석해 있던 한동훈 대표는 다가가서 인사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더라. 이렇게 주변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두 사람 그동안 뭐 총선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몇 차례 뭐 충돌했다 이런 만찬이 있었는데
그동안 한동훈 대표는 13살 위인 윤석열 대통령을 사석에서는 검찰 직함 대신 형이라고 부르는 걸 봤다는 증언이 나올 정도로 대통령과 각별을 했었는데, 둘은 2022년 대선을 전후로 정치적 동지로도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 정치가 둘을 갈라놓고 있다. 윤한 갈등은 의리를 중시하는 쪽, 그리고 공적 업무를 중시하는 쪽,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갈리고 있다는 또 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행술수설 김성년 논설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친윤에서는 배신이라는 표현까지 그때 막 나왔죠.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 그런데 한동훈 쪽에서는 대표와 대통령은 사적 의리가 아닌 공적 업무로 관계를 맺은 사이인 만큼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대통령 뜻을 따를 수만은 없다. 자, 이렇게 또 맞서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7월 전당대회 때 63% 지지를 얻어서 당선됐죠. 그러나 이 당을 이제 이끌면서 여전히 소수파죠. 친한계는. 그래서 거기다가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인데 한동훈이 주도적으로 이끌 이슈가 있을 수가 없겠죠. 여당 안에서 소수파 대표인데다가 극심한 여소야대, 거기다가 민주당은 이재명, 문재인 방탄을 위해서 모든 이슈를 뭐 탄핵, 특허 이쪽으로 막 몰아가는 상황에서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습니다. 한동훈 당내 소수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 대표가 된 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지율이 오히려 10%포인트 이상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대권주자 지지율이. 그래서 이 칼럼에서는 지척에서 악수도 안 나누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바라보는 민심은 쏙이 타 들어갈 것이다. 정말 쏙이 타 들어가는 우리 그 우파 진영의 유권자들이 많을 겁니다. 추석 민심을 두 사람이 정말 잘 헤아려서 추석 끝나고 나서 뭐 해동을 정례화하든지 어떤 협의체 기구를 만들든지. 협의체는 있죠. 뭐 거의 당정 협의체 있는데 그건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장 참석하는 것이고, 당 대표와 대통령의 해동 정례화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안정감을 심어주는 그런 모습이 당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자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이재명이 과연 대선에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데, 그래도 여러 가지 재판 끌기를 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이재명이 대선에 승리해서 셀프 사면을 다 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계속 나돌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재판부 10월달에 당장 1심 2개를 선고를 받죠. 재판부가 봐주기를 해야 되는데, 봐주기 재판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서정호 변호사의 법대로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드렸죠. 과거처럼 이게 지금 합의부이기 때문에 선거법 1심도 형사 합의 34부 서울중앙지법에, 그다음 위정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형사 합의 33부이기 때문에 부장판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 부장판사 김동연 부장판사나 한성진 부장판사나 이쪽에는 상당히 이재명에게 우호적이라서 제대로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은 지금은 합의부라서 배석판사, 주심판사, 그러니까 좌배석, 우배석이 있는데 배석판사들이 입김이 상당히 세다. 과거와 다르다. 과거에 사법고시 출신들이 쫙 이렇게 기수별로 부장판사 되고 배석판사 될 때는 위계질서가 엄해서 부장판사 뜻대로 거의 다 됐지만은 지금은 이 법관 경력, 법조 경력 5년 이상 있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배석판사로, 판사로 임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 배석판사들의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씀을 들었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서종욱 변호사가 부장판사가 소수 의견을 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3명의 판사 중에서 부장판사의 뜻과 다르게 2명의 배석판사 뜻대로 판결이 나갔는데 그때 부장판사가 소수 의견을 냈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그 법원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기사가 하나 오늘 동아일보에 실려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석판사 판결 안 쓰고 떠넘겨.
그러니까 재판장이 고충이에 신고를 했다. 배석 판사가 말을 듣지 않고 떠넘겼다는 겁니다. 변호사 경력 5년 배석 판사도 같이 일하기 힘들다. 맞신고를 했다. 법조 일어나 자리 못 잡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자, 지방법원 재판부에서 함께 일하는 재판장, 부장판사죠. 그리고 배석 판사가 서로 함께 일하기 힘들다. 그래서 서로 신고전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서 빚어진 총각이다. 올 7월경에 창원지법의 한 합의재판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재판장인 A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고충처리위원회에 이런 신고를 했습니다. 뭐냐면 배석판사 B씨와 함께 일하기 힘들다. 이런 취지로 신고를 했는데, 부장판사가 B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가장 품이 많이 들어가는 항목을 빈칸으로 보내는 등 떠넘기는 행태가 반복됐다. B판사가. 주로 이제 주심판사가 판결문을 쓰죠. 주심판사가 판결문을 쓰고 재판장은 나중에 이제 일종의 그거를 데스킹 하는데, 아주 어려운 거, 가장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을 빈칸으로 보내서 재판장에게 떠넘겼다. 과거에 사법고시 기수별로 쫙 돼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어린 판사가 고참 판사, 멘토 같은 판사에게. 그런데 지금은 배석 판사가 5년 이상 뭐 변호사를 하든 검사를 하든 이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거의 대등한 위치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는 건 이재명 재판에서 이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런 행태가 반복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 배석 판사가 재판장에게 사건 기록 좀 보시라. 이렇게 판결을 하려고 하느냐. 기록 좀 제대로 보세요. 이런 식으로 무례한 발언을 했다. 두 판사의 경력은 약 10년 차. B 판사는 변호사로 오는 경력을 채운 뒤 2년 전에 판사로 임명됐다. 그런데 B 판사도 나 재판장하고 일하기 힘들다. 이렇게 맞신고를 했다. 통상 지법 합의부 재판장은 판결문을 직접 쓰지는 않죠. 재판 진행과 재판부 간 합의를 주도하고 주심을 맡은 배석 판사를 지도해서 완성도 높은 판결문을 낼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그러냐? 과거에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되던 과거에는 부장판사가 배석 판사의 서성이자 멘토를 자임하면서 법원 문화부터 판결문 작성까지 도제식으로 가르쳤다. 하지만 외부 경력 법관들이 늘어나면서 외부에서 경력을 쌓은 변호사나 이 검사나 또는 변호사 중에서도 아주 실력 있는 변호사들, 김앤장 출신들이 가끔 많이 판사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부 경력 법관들이 늘어나면서 재판장 지휘에 납득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이 이재명 재판에서도, 이재명 재판 아직 이번 10월 달에 2개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지금 4개 재판을 받고 또 기소될 것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10월 달에 예상되는 1심 판결도 배석 판사들의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동아일보에 그와 관련된 기사가 나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 또 문재인과 관련한 이 문제로 좀 시끌시끌하죠. TV조선 단독 보도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찰 문 전 대통령 사위가 게임 회사 취직하자 지원을 중단했다. 그래서 경제 공동체 정황이 보인다.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뇌물죄, 죄송합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뇌물죄를 적용하려는 거는 문다혜 씨, 그러니까 서창호 문다혜 씨가 이상직에게 돈을 지원받았죠. 2억 2,300만 원. 그 지원받은 것이 결국은 문재인이 이득을 봤다. 왜냐?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경제 공동체의 논리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이상직, 그러니까 타이스타jet에 취직을 하기 전에는, 서창호가 취직을 하기 전에는 돈을 지원을 했는데
그 문재인 부부가 딸 부부에게 돈을 지원을 했는데, 생활비 지원을 했는데, 거기 취업하고 나서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문재인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 공동체고 이것은 뇌물을, 문재인이 뇌물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법률을 적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지금까지는 타이스타젯에 이 취업을 하고 나서 지원이 중단됐다 였는데 더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는 그 전입니다. TV조선 보도는 검찰 문 전 대통령 사위가 게임 회사 취직하자 지원을 중단했다. 그래서 경제 공동체 정황이 또 드러났다는 거죠. 검찰이 문재인의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배경에 딸 문다이스 가족과 경제 공동체라는 판단이 있다. 딸 가족에게 매달 지원을 이어가다가 사위가 취업하면서 지원을 중단해서 경제적 이득을 봤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항공사 취업 이전에 게임 회사에 다닐 때부터 경제적 지원이 중단됐던 걸로 확인이 됐다. 이 게임 회사에 취업할 때도 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있네요. 특혜 채용도 비슷한 거죠. 어제 제가 문준용 씨 특혜 채용도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차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위에 대해서. 서창호 씨가 2016년 2월 게임 회사에 입사를 하는데 이 업체는 이 서창호가 입사를 하니까는 토리게임즈 이렇게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토리게임즈. 그런데 토리는 그때 현직 대통령 문재인의 반려견 이름이었죠. 그래서 그게 뭔가 후광 효과를 노리려고 게임 회사 이름을 변경한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토리게임즈에 입사하는 과정에서도 문재인의 측근인 고모 전 청와대 행정관 알선으로 취업이 이루어졌다. 이것도 또 특혜 취업이네요. 2년간 행정 업무를 보면서 월급 230여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창호 씨의 게임 회사 취업 후 매달 수백만 원을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사실도 파악을 했다. 게임 회사를 나온 뒤 타이스타젯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서창호가 취업하면은 문재인이 딸 가족 부양을 위해 져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 만큼 이건 경제 공동체고 뇌물죄다. 이렇게 검찰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2일 보내드린 조간 따풀이었습니다.